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결합 제5강에 나와 있는 5강의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결합이라는 것은 수능 문제에서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저 내용을 듣고 안다가 아니라 저 내용을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편집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학결합이다 라고 하는 단원이 나왔다라는 건 이 앞부분에 누가 있어줘야 된다? 주기율에 나와 있는 표를 에서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되는 거냐면 금속이라고 하는 금속과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통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우리가 4단원도 어느 정도 살짝 배웠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반응하는 걸 무슨 반응이다라고 한다? 산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도 하죠. 여기서는 환원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전자를 잘 얻는다 라고 되어져 있고, 이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응성. 이 반응성. 얘는 무엇이 되냐면 금속의 반응성.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면 전자를 누가 더 잘 잃어버리겠니? 누가 잘 반응하겠니? 라고 하면 주기율 표상에서 어디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은 세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환원 반응은 누가 더 반응성이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비금속의 반응성으로 체크를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간다? 오른쪽 상단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이 규칙성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원자 반지름 결정요인이라고 하는 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바로 이 반응성을 해석한다면 문제 푸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지금 머릿속에 내용을 안다 하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이쪽은 4단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2단원에 대한 이야기,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자유자재로 핸들링이 되면서 바로 화학결합으로 넘어가 주셔야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5강의 제목인데 이 컨텐츠 구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나? 라고부터 한번 봐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로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화학결합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3단원에 또 무엇이 분자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또 이어져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이 컨텐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다가 아니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화학결합은 또다시 몇 개의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다? 3개의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해서 이쪽을 다시 한번 써줄게. 얘를 양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음이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금속 간 결합을 우리는 무엇이다? 금속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속하고 비금속,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물질과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물질 간의 결합을 우리는 이렇게 금속, 비금속 간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우리는 이온 결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는 비금속 간 결합, 비금속들 간의 결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결합 중에서도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자, 물질은 두 개가 있습니다. 원자 결정의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자 결정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단어가 이 분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어디에서만 비금속 간 결합의 공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중이 일부가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나 여기서는 절대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자가 왜 중요하냐? 제목 구조를 보게 되면 화학결합 다음이 분자의 구조라고 되어져 있을 거라고.
그러면 화학결합은 금속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배우게 되고 그 중에서 분자를 다시 더 끌고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셋 중에 누가 좀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다 중요하지만 이 다음 컨텐츠가 분자의 구조니까 아무래도 얘들한테 비중을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자의 구조, 분자는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가기 전에 여기서 이 분자들 중에서 두 가지로 또 형태를 또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물에 녹는 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할 때마다 조금 복잡하고 기니까 말을 좀 더 줄였습니다. 어떻게? 극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무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합들 중에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중 분자라는 것이 있고요. 그 분자들 중에서 물에 녹는 분자와 물에 녹지 않는 분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극성과 무극성은 과연 구별은 되게 쉬워. 얘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에 넣어봐. 넣었는데 물에 녹니 녹지 않니. 지금 내신용일 수도 있겠지만 수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들었을 때 알고 있다, 들었을 때 알아 라고 하잖아. 이건 당연한 상황인 거야. 들었더니 수업을 들었던 보람이 있군. 아니라 너희들이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작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나왔을 때 킬러 문항, 여기서 킬러 문항이 나올 땐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복합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출제 문제가 하나가 덩그러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는 알겠는데 얘에서 내가 성분이 배웠어. 그럼 보기 하나 날아간다고 치면 알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보기 하나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게 되고 보기 하나 때문에 문제가 틀린다고요. 다 모르는 거나 얘 하나 몰라서 틀리는 거나 어차피 똑같아.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짜지셔야 됩니다. 절대 그 출제위원회 꼼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 나중에 논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스토리는 반드시 다 이어져 나가져 있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는 분자 이 극성,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분자 무극성. 얘를 구별하고 싶어. 얘를 그냥 물에 녹여서 녹고 안 녹고 말고 조금 더 얘를 구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극성과 무극성을 구별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 극성과 무극성을 구별하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극성과 무극성을 구별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잘렸어 좀 앞에. 잠깐만요. 여기서 스탑 시켜서 필기하시면 됩니다.